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학년도 1학기 2차 통사 대비 기본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이 좀 많아서 시험 문제들은 좀 가급적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조사 과정 중 가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에 들어갈 활동은 야외조사 또는 현지조사가 되겠네요. 현지조사가 될 거고 직접 그 지역에 가서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쉬운 문제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회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신문 이용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쌍방향 통신 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정보화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종사자 비중과 도시 인구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60년과 비교한 2020년의 특징. 2020년, 1960년은 도시화율이 39.1%였죠. 그런데 2020년이 되면 91.8%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화와 관련된 문제고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직업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갑니다.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설명이네요. 원래는 석회암 지역이었는데 이 석회암이 물에 있는 이산화탄소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게 카르스트 지형이었고 요런 지형을 우리는 탑 카르스트라고 했었습니다. 탑 카르스트. 탑 카르 스트 지형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1학년 통사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 글에 부합하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에만 모두 V표한 학생은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생태계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 내재적 가치겠네요. 인간과 자연은 공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생태계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요 관점은 생태 중심주의인 것 같아요.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봤죠. 그래서 이거는 전일론적 관점이었네요. 전일론적 관점. 모두가 하나다. 그러면 갑을 정이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인간과 자연은 동등하지 않으며 위계 관계가 있다.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겠네요. 인간 중심주의라서 요게 체크를 하면 안 되겠네. 체크 안 한. 얘하고 답은 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인간을 위한 도구적 가치만을 지닌다. 이것도 인간 중심주의겠네요. 이것도 아닌 게 맞고 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제 넘겨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통사 문제예요. 통사 문제 간단하게 갑니다. 자연재해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는 각각 지진, 태풍 중 하나임. 산사태, 절벽 붕괴 이런 게 나타나고 떨어지는 물건, 머리를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요거는 지진. 나는 자동으로 태풍, 강풍에 대비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지진은 건물의 내진 설계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답은 1번 정답이네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 사이버 레카라는 용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 사이버 견인차래요.
교통사고 현장에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게시하고 올리는 사람. 온라인 공간에서 유명인들의 사생활 정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다. 이 자료에서 부각되는 정보 사회의 문제점. 정보 독점으로 감시 사회가 도래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독점을 하는 건 아니죠. 세대 간 정보 격차로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것도 세대 간 정보 격차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진 않고요.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 가짜 뉴스가 있으니까 허위 정보가 유출이 되겠네요. 유포가.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정보, 사생활 침해 문제가 확대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기억 니은도 맞는 설명이긴 한데 정보와의 문제점이긴 한데 이 글과 관련된 글을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8번 조금 빨리 계속 우리가 기말고사 2차 지필은 좀 많죠. 네. 표는 A, B 사회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난 A, B는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건 산업사회가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산업사회, 그 다음 B가 정보사회.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A. 산업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건 정보사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일터와 가정의 경계가 뚜렷하다. 그쵸? 뚜렷하네요. 정답은 2번. 네, 정답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9번 갑을 10 번호가 9번인데 잘못됐네요. 9번 갑과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세모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해요.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세모산 케이블카 설치로 경제적 이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객이 증가로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될 것입니다. 갑은 약간 생태중심주의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을 세무상 케이블카로 자연훼손 우려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고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사용될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도구적 가치네요. 그러면 얘는 인간 중심주의. 1번 갑은 케이블카 설치로 경제적 이익은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경제적 이익은 얻을 수 있다고는 보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된다라고 보고 있네요.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갑은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진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오타였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편지였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편지. 인터넷이래. 인디언 주장의 편지입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세우려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그저 땅을 파헤치고 건물을 세우고 나무를 쓰러뜨릴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사고 판다는 당신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기의 신선함이나 물의 광채가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팔 수 있나요?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술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태중심주의에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1번 인간 이외의 자연 만물은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한다. 아니죠.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2번 인간은 동식물을 포함하는 모든 자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소유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인간도 대지의 일부이고 자연과 유기적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도 아직 11월 통사 문제네요. 통사 문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지도는 가나 시기의 우리나라 도시 분포 및 도시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진수를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하세요. 가는 1970년이겠네요. 그죠? 도시 인구가 적으니까 1970년. 그 다음에 나는 수도권의 도시 어마어마하죠. 부산권도 많고 2020년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진술 답안 첫 번째 가는 나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가가 나보다 도시화율이 낮겠네요. 1번 2번 틀렸고 나는 가보다 2020년이 1970년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을 거고요. 2020년이 도시 내 토지 이용의 집약도 역시 높을 것입니다. 정답은 X55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교통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네요. 아이러브 통사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교통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를 알려줘 했더니 AI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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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기억, 교통발달로 인해서 개인의 일상생활 범위가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니까 더 멀리까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생태환경의 변화도 나타났어요. 생태환경의 변화 사례로 교통로 건설에 따른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단절이 있겠네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통로를 만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디귿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소비활동의 공간적 제약은 약화되겠네요. 약화될 거고요. 그 다음 정보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 중에 지역 간, 계층 간 정보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였나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입니다. 14번이 아닌 13번으로 갑니다.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냐 생태 중심주의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갑, 자연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다. 도구가 아니에요. 자연은. 인간과 자연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얘는 갑은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인 것 같아요. 문제 상황, 문제가 발생했어요. A국은 심해 채굴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A국은 전기 자동차나 스마트폰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얻기 위해 심해 채굴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때 갑의 입장에서 A국에 조언을 하는 겁니다. 갑의 입장에서 인간은 해양 생태계와 분리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이분론적 관점이네요.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어 있다. 이분론적 관점이고 생태 중심주의는 아니네요. 심해 채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효용만을 고려하세요. 얘도 아니겠고요. 생태계의 본래적 가치보다 본질적 가치, 내재적 가치가 되겠네요.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심해 채굴로 인한 해양 생태계에 미칠 부작용은 무시하세요. 얘도 아니고요. 인간은 해양 생태계를 보존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세요.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5번과 같은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 14번 다음 자료의 가에 해당하는 환경 문제가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로 인해 사라질지 모르는 여행지 베네치아가 해수면 상승으로 없어질 수 있대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오스트레일리아 대보초 해안의 산호초가 백화현상으로 사라지고 있대요. 백화현상은 산호초가 하얗게 죽어가는 것이고 가장 큰 원인으로 수온 상승으로 뽑히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가 들어갔네요. 가겠네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백화 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봄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서리 내리는 날, 서리는 추울 때 서리가 내리죠. 추울 때 서리가 내리니까 서리 내리는 날은 감소하겠네요. 냉대림의 분포 면적 줄어들 거고요. 여름은 길어질 거고 열대성 질병은 증가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GIS 문제고요. 각 조건에 따라서 해당하는 국가를 찾으면 되고 여기 문항에 나온 국가들은 우리가 한 번씩 기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합계 출산율이 6명 이상인 국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6명 이상이어야 되니까 4명, 6명 미만은 없어져야 돼요. 적합하지 않아요. 없어져야 되는데 보츠와나 없어져야 되고요. 적합하지 않고요. 에티오피아 적합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여기 소말리아, 여기가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뭐 이렇게 있었네요. 여기 에티오피아 알아두면 되겠고요. 보츠와나 남아서 공부합니다. 남아공. 1인당 국내 총생산이 600달러 미만인 국가, 600달러 미만이어야 되니까 요 회색만 되겠네요. 그러면 이상인 국가, 요 나라 말리가 안 되겠네요. 말리가 적합하지 않고요. 남은 국가는 니제르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기아 인구가 500만 명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콩고 민주공화국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콩고 민주공화국, 말리, 니제르,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17번 지도는 어떤 자연재해의 발생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연재해에 대한 옳은 설명은 점이 찍혀 있네요. 점이 찍혀 있고 규모가 7.0 이상이래요. 지진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진. 기억,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다. 요거는 태풍에 대한 설명이고요. 태풍. 판의 경계와 그 주변부에서 주로 발생한다. 맞겠네요. 그리고 내진 설계를 하면 된다.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어렵지 않았네요. 2학년 전국연합 세지문항입니다. 17번 가가 심화될 경우 나타날 현상은 지구가 더워하고 있네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열대성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질 거고요. 해안 저지대 침수 위험성 증가하겠네요. 북극 항로의 항해 가능 일수가 증가하겠네요. 북극의 얼음이 얼어서. 고산식물의 한계 고도가 높아지겠네요. 고산식물이 원래는 여기까지 살고 있었는데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살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겠죠. 이 한계 고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구동토층, 계속 얼어있는 층의 범위도 줄어들겠네요. 왜냐면 녹아버리니까. 정답은 3번. 18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도시화율과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도 어느 대륙에 있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번에 올림픽이 열리는 오각형 모양입니다. 축구공 모양인가? 축구공 오각형.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다음 여기는 브라질. 그다음 여기는 한류에 의한 나미부 사막이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나미부 사막이 있었던 나미비아. 그러면 가나다 중에 어떤 나라가 프랑스고 어떤 나라가 브라질이고 어떤 나라가 나미비아인지 볼게요. 2020년 봤더니 2020년에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 나머지는 도시화율이 둘 다 80%가 넘는데 가만 도시화율이 이제 50%가 조금 넘어요. 가는 아직 개발이 덜 된 저개발국이 되겠고요. 여기가 나미비아입니다.
그 다음 나랑 다를 보면 둘 다 80% 이상으로 도시화율이 높아요. 도시화율이 높은데 나는 1950년대에 도시화율이 낮았고요. 40%였고 다는 1955년에도 도시화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나는 아직도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네요. 그러니까 나가 브라질이 되고 다가 프랑스가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도시화율이 높으니까 여기가 프랑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과도시화가 진행돼서 실제로 유럽보다 라틴 아메리카의 평균 도시화율이 더 높았어요. 그거는 우리 교재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1번 나미비아는 1955년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가는 봤더니 1955년에 도시화율이 20%가 안 돼요. 한 18% 정도 되네. 그러면 촌락 인구가 82%, 도시 인구가 18%. 그러면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뭐야, 괜히 했네. 그죠? 이것만 봐도 문제 풀 수 있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산스크리트어의 합성어로 눈이 사는 곳을 의미한대요.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겐지스강이 시작되는 발원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대요. 해발고도 8,000m 이상 되는 높은 봉우리가 14개나 있고 쉐르파족이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기역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이 되겠네요. 히말라야. 1번 히말라야 산맥은 고기 습곡산지가 아니라 신기 습곡산지겠고요. 환태평양 주산대가 아니라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일부입니다. 조산대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환태평양 조산대 두 개의 조산대가 있고 그 주변에 그 조산대가 분포하는 지역에 신기스곡 산지가 같이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오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잉카 문명의 고대 도시가 위치하는 산맥은 안데스 산맥이었고요.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은 알프스 산맥. 둘 다 신기 습곡 산맥이었습니다. 이론이 신기. 5번 대륙판과 대륙폰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정답은 5번. 이거는 이제 세계지리와 관련된 통합사회 문항이었고요. 3월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세지 한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고의 전국연합에 나옵니다. 20번 다음 조건을 고려해서 상업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을 후보지에서 고른 것은 GIS 문제입니다. 지가가 50원 per 제곱미터 미만인 곳에 입지한다. 5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5보다 작아야 되니까 6 얘네들은 다 X가 되겠네요. 그러면 D하고 E는 지워지고요. 인구 밀도가 300명 per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곳이어야 되고요. 이상이니까 포함이네. 3 괜찮고 3 괜찮고 2인 지역. C는 안 되겠네요. 도로와의 거리가 100m 이내인 지점. 얘는 안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선생님 빨리 풀었는데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21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정보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서울의 도심이 위치한 중구가 되겠고요. 여기는 선생님이 안 알려줬는데 은평구예요. 구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왠지 여기가 도심이 위치한 지역, 여기가 주변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융기관 수 나가 많고요. 초등학교 수는 가가 많고 상주 인구도 가가 많아요. 가는 주거 기능이 주로 분포하는 은평구. 나는 중심 업무 기능이 분포하는 중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가에는 도심이 위치한다? 틀렸고요. 나에는 업무 및 관리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번. 다음 자연재해에 대한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은 지진 아니면 태풍 중에 하나래요. 강풍에 대비하고 비와 바람에 대비한다. 얘는 태풍. 낙하물에 대해 피해 책상에 대피한다. 해안을 벗어나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건 지진의 일. 쓰나미. 전체적으로는 지진에 관한 문제네요. 지진과 태풍.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액은 대체로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이 많다. 태풍이 주로 통과하는 지역이 이렇게 남부지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나로 인한 피해는 내진 설계를 통해 줄일 수 있다. 맞죠? 가는 나보다 특정 계절에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맞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넘겨서 23번 조사 계획서네요. 그냥 쭉 읽어보시고 기억부터 미음에 관한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항공사진은 활용하면 주기적으로 지역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이네요. 항공사진이나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걸 원격 탐사라고 했습니다. 리을은 원격 탐사로도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이다. 리을 뭐야? 삶의 질 만족도 변화는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는지는 원격 탐사로 수집하기 좀 어렵죠. 여러분들 야자 끝나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제 항공사진으로 찍을 수는 있겠죠. 찍고 아이들이 야자에 만족하고 있네. 애들이 다 웃으면서 가네. 네, 이렇게 알 수 없겠죠. 네. 그다음 디귿 미음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지리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맞네요.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입니다.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차 지필보다는 좀 난도가 어렵지 않은 것 같죠? 네. 24번 가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나타날 변화. 쭉 읽어보면 연평균 기온이 1.6도 상승했대요. 지구온난화고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열대야 일수가 증가할 거고요. 지금 6월인데도 엄청 덥죠.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질 거고요. 하천의 결빙 일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에 더운데 손잡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손잡고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못 잡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지구 온난화가 됐는데 그죠? 그리고 열섬 현상 때문에 도시의 기온은 더 더워요. 26번 자료는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어느 지역의 변화 모습이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발표해 볼까요? 농가 비율이 늘어난 것 같지 않고요. 인구 밀도는 증가했겠네요. 아파트가 엄청 늘어나서. 경지 면적은 감소했겠네요. 도로가 포장된 면적은 증가했겠고요. 정답은 3번. 3초 만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26번. 사회문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사회와 산업사회를 구분하는 문제고요.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를 봤더니 B가 더 높고 전자상거래 비중은 A가 높아요. 그러면 A는 정보사회, B는 산업사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이 기억.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다. 이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 맞죠? 다품종. 선생님 이거 맨날 헷갈려.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정보사회가 더 비중이 높죠. B는 A에 비해서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서 사회 변동 속도가 느리다. 맞고요. 정답은 1번. 가에는 비대면 접촉 비중이 들어가 버리면 비대면 접촉은 정보사회가 높으니까 이 실선이 더 높아야겠네요. 그죠? 얘는 들어갈 수 없고
나에는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 정도. 시공간적 제약은 산업사회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점선이 더 높아야 될 텐데 나도 리을도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약간 논리 문제죠, 그죠? 논리 문제고 이런 스타일로 문항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요거는 선생님이 생활과 윤리에서 가져온 문제 같은데 여기 선생님이 표시를 안 했네요. 한번 봅시다. 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은 기술과 과학에 의해 좌우된다. 신이 선물로 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올바른 이성의 인도를 받아 행사되어야 한다. 약간 합리주의적인 것 같고 합리주의적 이성에 따른 그리고 약간 인간 중심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지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인간은 동료 구성원과 공동체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도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우리 공동체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 생태 중심주의. 사장과 갑을의 입장에서 탐구를 했다. 봤더니 다 예. A, B 다 예인 거는 갑이고 A는 예고 B도 예인데 C가 아니면 을입니다. A. 인간은 자연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가? 요거는 을은 이거에 해당하지 않죠. 틀렸고. 그 다음 B. 이거는 B는 갑은 맞고 인간 중심주의는 맞고 생태 중심주의는 틀린 거네요. 인간은 과학을 활용해서 자연을 지배해야 하는가? 맞네요. 맞고. 디귿 인간은 모든 동물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이거는 거꾸로네요. 을에 해당하는 입장이고요. 리을은 이거는 을에 해당하는 입장이 해당하는 거가 돼야 되겠네요. 인간은 생태계 자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가? 맞네요. 그죠?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 세우기. 모두의 광산 세우기. 모두의 마을이란 게임이 있죠. 그거를 약간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강산이 세워진 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 안정육계 중 하나임. 고기조산대는 고생대 스콕작용을 받은 지역이고요. 신기조산대는 신생대, 안정육계는 그 이전에 그 조산운동을 받아서 지금은 평평해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육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면 우랄 산맥 출발해서 우랄 산맥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에팔레치아 산맥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을 지나는데 광산이 세워진 곳을 봤더니 모두 어떤 지역이냐면 고기조산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고기조산대는 석탄 매장량이 풍부하고요. 그래서 모두의 강산이 만들어졌고 지진과 화산이 활동이 빈번한 건 신기조산대, 고생대의 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 29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GIS 문제입니다. GIS 문제고 각 나라 위치도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인구 비율이 70% 이상인 국가에 코로나 백신 연구소를 만든대요. 70% 이상인 국가를 봤더니 80% 이상 1이라고 써 있는 데들은 완료 인구 비율이 높은 데고 1하고 2까지는 되겠네요. 70% 이상이니까 3인 국가들만 제외하면 되겠네요. 콜롬비아 제외, 그 다음에 여기도 제외,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아니냐? 어디야? 파라과이, 갑자기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래서
선생님도 막 헷갈리네. 하여튼 어쨌든 여기 그래서 브라질도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500만 명 미만이어야 2,500명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면 1번 이것도 1번만 제외하면 되겠네요. 1번 아르헨티나 제외. 그다음에 브라질 아까 제외했고 그다음에 남은 나라는 세 나라. 에콰도르, 그 다음에 우루과이, 칠레가 남았네요. 그 다음 정부 대응 엄격성 지수가 25 미만인 나라. 3이어야 되네요. 이게 3인 나라는 우루과이밖에 안 남네요. 그죠? 탈락, 여기 탈락. 정답은 3번입니다.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우리나라의 정반대에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지구 중심을 지나서 땅을 쭉 파고 내려가면 우루과이 앞바다가 나옵니다. 우루과이. 우리랑 정반대인 나라. 이것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막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다음은 판의 경계 유형에 관한 자료이다. 그림의 내용과 사례 지역의 위치가 옳게 연결된 것은 A. 판이 갈라지는 경계.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거고 요거에 해당하는 건 C가 되겠네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지역. B. 이거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는 지역이네요. 두 판이 미끄러지는 경계. 이건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죠. B는 옳고요. C. 여기가 동아프리카 지구대네요. 통합과학에서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로 나오는 지역이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갈라져서 지구대가 만들어졌네요. 다음 D는 그러니까 얘는 바뀌었네요. 여기가 A가 되고 C랑 A가 바뀌어야 돼요. D는 안데스 산맥이 있는 지역이고 해구가 만들어지고 산맥이 만들어지는 이거는 정답입니다. 정답은 B와 D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